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철험회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무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도 듣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추천민심에 대해서도 드렸습니다. 검찰이 울트라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편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의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 그 얘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대장동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오늘 이 만남에 오찬에 관심이 쏠렸는데 주로 설 민심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약속이 아마 12월 한 달 전에 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환의 일정과 상관없이 네. 그런 거 비슷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일 또 지도부 만나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거예요. 불출마 선언하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잡혔던 거를 오늘 만나게 되는 건데, 아, 소환을 앞두고 만나는 거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철험회 같은 경우는 좀 강경이라고 알려졌지만 예.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한 것들은 지역에서 얘기하는 민심을 좀 전달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자꾸 어떤 사법 리스크에 갇히지 말고 어떤 민심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검찰권 남용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예. 싸워가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나머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철험회 오찬도 있고 내일부터 경청 투어를 네네네. 재개하는데요. 이제 네. 민심을 들으러 가는 곳이 1박 2일로 전북 지역으로 네네.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 결집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당연히 이 정당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일정들은 지지층 결집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층을 통해서 본인들의 우리 정당에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고, 또 지지층이 물어보면 대표께서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단순히 가서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당 활동들에 대해서 이거를 소환을 앞둔 어떤 일정이다, 정치적 행위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조금은 좀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의 분석이다. 예, 그러게 보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답정 기소, 검찰에 왜 나가냐, 그 불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검찰도 지금 뭐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면은 조사 이후에 검찰에 기소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자, 관련해서 그 YTN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기소했을 때 이재명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가 63.8%인데요. 자,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가 33.4%로 줄어들거든요. 이 일반 국민 여론과 적극 지지층 사이 괴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까 철험회 의원들과의 오찬에가 저희들이 이제 눈이 쏠리는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 조국 사태 이후부터 이제 조국을 사수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까지 내주게 된 중요한 촉발 지점이었는데, 그때 강경파 분들의 이야기는 아까 설날에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의 민심만 전달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소가 되면 사퇴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바뀌면 전혀 거꾸로 정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민심과 강성 지지층들의 당심이 너무 괴리되는 현상에 지금 이 여야 막론하고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민심을 상대로 일반 여론조사하면 유승민 의원 1등 나오지 않습니까? 당원들 상대로 하면 사실 3등, 4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양 진영의 세몰이와 양 진영의 이 분열과 이 분열의 정치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대 반영되면서 민심과는 좀 동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좁혀 나가느냐. 그래서 당의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현직 당 대표인데 지금 일반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본다면.
그래서 이런 그 민심의 여론조사의 결과와 적극적인 그 강경 당 지지층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민심에 좀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예.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과 개인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자, 일부 의원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좀 김종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비명계 의원들로 불리는 분들이 이런 주장 많이 했습니다. 자, 31일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연구 모임을 네. 출범한다고 하는데 뭐 네. 어떤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또 오늘 이 말을 자주 쓰네요. 나경원 전 의원의 무질서한 생명력.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정당 예. 정치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룹에서 말하자면 당대표, 이재명 대표 하나를 놓고 나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무기력하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총선도 앞두고 있고 또 반대 의견을 말하는 의원들이 그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제가 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좀 더 옳은 소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별히 이게 어떤 민주당의 어떤 분열 이런 뭐 단초다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지성의 하나의 또 하나는 연구 모임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가치와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하는 네. 그런 모임을 만들지 않았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의 일원이다. 그렇죠. 건강한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설 연휴를 뜨겁게 달군 일이죠. 이른바 천원당원 논란입니다. 어떤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지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내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정기적인 토론, 당내 활동에 어느 기준 이상을 하는 뭐 이런 당원들이 어떤 경쟁사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천원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 당원 한 사람의 권리 행사가 일반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왜 우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차별성이 분명해지지가 않아서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천원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종민 의원이 이게 11월 29일인가 한 발언인데요. 자, 이 발언 관련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김종민 의원 그리고 여기 참석했었던 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 징계 또는 탈당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이 뭐 탈당까지 해야 되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원분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저런 발언에 대해서 천원당원이다? 천원당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당원들께서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단어를 먼저 쓰신 것 같고. 근데 김종민 의원이나 당시 종춘 의원이 저 모임을 했던 것은 민주당의 당원 구조를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선거 때마다 뭔가 그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가서 지역에서 당비를 1,000원을 내면 그게 이제 6개월 안에 뭐 자격 기준을 가져서 본인이 당원을 모집한 거를 신고를 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흩날리듯이 잠시 그거를 모집했다가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의 당원의 중심을 주는 당원 주권으로서 그게 맞느냐. 조금 더 길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당원을 육성하자라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해가 생긴 것인데 네. 저는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극성 당원들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뭐 좀 이재명 대표라든지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민 의원도 감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당원분들도 우리 당을 아끼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감정적인 어떤 행동들은 자제하는 네. 것들이 예. 우리 민주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네. 말씀을 이재명 드리고 대표가 싶어요. 수박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박 소탕 이 얘기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기서 이제 김종민 의원이 지금 이제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가 돼서 당 대표와 개인을 좀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원욱 의원 또 박용진 의원 다 그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저 발언을 했던 게 문제가 된 건데, 저는 김종민 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소영재 대표님 말대로 선거 때마다 또 경선 때마다 그냥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모집해서 그다음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당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정당한 잘 이야기한 거랍니다. 근데 이걸 1,000원 당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 굉장히 사람의 그 감정을 자극한 것 같은데, 네.
천원당원이라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또 당원들이 이미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걸 차용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말할 때 천원당원이라는 그 단어만 안 썼으면 이게 이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긴 합니다만 정당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당이 국민의 민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당이 민심과 괴리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지지하고 당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오래된 전통적 당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1,000원만 내고 뭐 좀 지나면 동원된 듯 하면서 동원돼서 경선에 참여했다가 또 그다음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 네. 이런 당원들보다는 오래된 애정을 가진 당원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이야기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여서 네. 거기에 또 강성 당원들이 나서가지고 수박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을 민심과 괴리하게 만드는 강성 지지층들의 저는 극단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중부지방의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 그야말로 좀 뭐 냉동고 뭐 추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내 온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난방비가 무섭게 지금 올랐습니다. 급등한 난방비 누구 탓이냐? 오늘 또 국회에서는 서로 민주당 탓이다, 국민의힘 탓이다. 자, 이렇게 공방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난방비 폭탄 지금 비명소리 납니다. 이거는 정부의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예. 탓일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는 게 난방비로 고통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야가 서로의 탓을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이 근본적으로 난방비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서로 아쉬움이 커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왜 가스 요금을 왜 4번이나 올렸을까? 조금 더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가스 요금은 원래 정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전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안 올려서 지금 한꺼번에 올릴 짧게 수밖에 얘기할 수 없는 없는 이게 또 부분들이 문제더라고요. 가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뭐 그동안 많이 눌러놓은 이유가 코로나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당시에 보면 2019년도에 미국의 LNG 계약을 선물 계약을 18년 동안 11조 원을 문재인 정부 때 합니다. 예. 그게 이미 가스 공사의 LNG 수급의 안정을 80%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여건 당시에 어떤 물가, 그다음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 그다음 국민들의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네. 가스 요금을 계속 낮췄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당시에 국제 유가가 네. 급등했을 때 그 고금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스 요금을 엄청 눌러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미수금이 5조 5천억이 되는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눌러놓은 거를 박근혜 정부 때 해소를 합니다. 예. LNG 가격이 떨어졌을 때요. 그런 구조들을 가스 요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고통받는 난방비로 고통받는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취약계층 정치가 해야 될 난방 일이냐. 예.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난방비를 지원해야 된다. 네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추경 얘기도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발끈하더라고요. 추경 이야기하는 건 좀 지나친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성격이 강하고요. 난방비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은 저는 서 대변인 말씀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설 연휴 지나니까 날씨 혹한이고 난방비가 급등해서 사실 저도 받아봤더니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 깜짝 놀라죠. 그럼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쓰기보다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난방비를 어떻게 잡아놨는지를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 수요에 의해서 잡아낼 수도 있고 LNG 값이 전체적으로 원가가 떨어져도 또 올릴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알면은 정쟁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민주당이 그걸 또 민심에 부응하는 민심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쟁화 시켰던 거고 저는 국민의힘도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혹한기에 그리고 지금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난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LNG 값이 더 오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려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쟁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취약계층과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국민을 위한 방안을 네. 양당이 같이 찾아
찾으면 되겠죠.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